지난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규모 6에서 7의 강진이 수십 차례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워낙 이제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구호 인력이 파견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140여 명이 참사 현장으로 날아가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가운데 4마리의 작은 영웅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바로 인명구조견인데요. 이번에 활약했던 4마리 가운데 3마리가 우리 지역 소방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한 영웅과 또 그 파트너 모셔봤는데요. 네. 중앙 119 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대 소속 인명구조견 혜태와 또 핸들러 송민영 소방장님 예.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혜태가 이렇게 네. 얌전히 앉아 있는데 우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중앙119 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대에서 구조견 혜태의 핸들을 맡고 있는 소방장 송민용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혜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예. 혜태는 종은 벨지안 마리노이즈고요. 네. 2019년생 올해 4살 되는 구조견입니다. 아, 이번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어, 찾은 실적이 있고요. 실제로. 네네. 오. 국내에서도 뭐 크고 작은 출동을 했지만 특히 작년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런 구조견입니다. 예. 네, 아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멋지고 늠름한 일들을 해낸 우리 혜태인데 이 스튜디오 방송 시작 전에 스튜디오에서는 강아지처럼 정말 좋아했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방송을 아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생방송이 딱 시작이 네. 되니까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소방장님은 사실 올해 11년 차 대원이시고요. 그리고 혜태와는 1년 4개월째 동거동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현장에서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 함께 가면서 좀 얼마가 머물렀다가 돌아오신 건가요? 2월 7일 날 출국해서 2월 18일 날 귀국했고요. 총 현장 활동은 10일 동안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됐었고요. 실시간도 없이 워낙 이제 급박했기 때문에 네. 투입이 되셨는데 이번 지진 피해 사망자만 5만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경험 많은 분들이 가셨어도 워낙 처참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는데 현장 상황이 어땠나요? 네, 피해 지역이 워낙 넓고 또 대부분 건물들이 붕괴돼 있던 상황이고요. 이제 붕괴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길거리에 이제 담요로 수도 없이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다른 생존자분들도 추위 속에서 모닥불 하나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고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사실 말로만 들어도 너무 처참한데 저희가 관련해서 또 현장 영상을 준비를 예. 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수차례 봤던 그런 영상인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바쁘게 어디로 가시네요. 이게 지금 뭔가 상황이 발생한 건가 봐요. 네네, 이제 생존자의 신호가 있어서 아, 다들 급하게 예.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생존자 찾은 것 같아. 저도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반가우시겠어요. 예. 일단 이제 혜태가 그런 신호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현장에서 그 잔해를 수습을 하고 하면서 이제 생존자를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네네, 예. 구조견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고요. 거기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조팀들이 예. 구조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지금 생존자가 구조가 돼서 나오는 모습인가 봐요. 네네네. 한국 구호대 또 다른 외국의 구호대들 함께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 모두가 한 마음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 현장에 계셨던 건가요? 네, 지금 저기는 혜태가 수색하진 않았고요. 예. 네, 옆에서 이제 수색을 종료하고 다른 현장에서 저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 구조대가 저렇게 활약을 하는 모습을 또 화면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네. 본 것처럼 건물이 참 많이 무너졌는데 저런 현장에 이제 가장 먼저 투입이 되는 게 혜태 같은 구조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탐지견. 근데 사실 요즘 과학이 워낙 발달을 해서 다른 장비들도 있을 텐데 구조견이 가장 먼저 투입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붕괴 사고가 있게 되면은 그곳에 구조견이 가장 먼저 투입돼서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서 음. 안에 내부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분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견이 거기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반응한 위치에 이제 저 특유의 표식을 남깁니다. 아, 네. 그거를 이제 탐색팀이라고 예. 그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팀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나 아니면 다른 첨단 구조 장비 같은 거를 통해서 내부의 이제 영상을 확인하고 매몰자가 있다고 확인되면은 이제 구조팀이 들어와서 구조 활동을 하는 순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첨단 장비들이 있어도 이게 구조견들이 활동을 해줘야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명구조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또 느끼게 됩니다. 혜태도 이제 그곳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열심히 펼쳤는데 이 혜태의 좀 활약 영상을 현지 교민이 좀 촬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건물이 완전히 붕괴가 됐네요. 네. 예. 이렇게 지금 혜태의 모습인 거죠? 네, 혜태입니다. 혜태가 해외에 나가서 구조 활동을 한 건 처음인가요?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낯설어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색을 하는군요. 네네. 예. 평상시에 네. 분계지에서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문제 없이 예.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일단 목줄을 풀어주면은 투입이 돼서 자기가 찾아내는 거죠? 네네. 아, 저기 사실은 이제 잔해가 있기 때문에 뭐 철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찾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드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혜태가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다른 건물 안쪽으로 혜태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렇게 아, 건물 안에도 아, 그럼 소방장님의 모습인가요? 지금 네네. 아, 같이 함께 붙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뭐 다들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뭔가 이제 신호가 오지 않을까 하는. 다들 이제 생존자 반응을 애타게 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혜태가 저기서 뭔가 발견하면 짖는 거죠.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짖거나 아니면 이제 예. 앞발로 땅을 파는 그런 아. 행동을 하고요. 아, 근데 지금 그냥 봐도 추가 붕괴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뛰어드시네요. 예, 뭐 소방장님도 마찬가지고 혜태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너무 위험해요. 이 차를 빼내면은 건물 무너질 것 같다고. 네. 예, 아, 아이고, 예, 뭐 지금 봐도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네요. 아무튼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혜태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가족 4명을 와. 구조했다는 예, 네.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음. 지금 괜찮나요? 네. 현장에서 수색 활동 도중에 예. 깨진 타일 조각에 혜태 뒷 발바닥이 음. 이제 베이는 상처를 생겼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군의관님이 네. 응급조치를 취해서 현장 상황이 종료하고 저희 베이스 캠프로 복귀해서 나머지 이제 더 진료를 해보니까 예, 봉합 수술이 필요하다 해서 어. 의료소에서 바로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아까 보니까 배 쪽도 이렇게 털을 깎아냈던데 거기도 좀 부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배 쪽은 부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귀국하고 당일날 바로 저희 종합 건강검진을 아.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 배의 음. 털을 깎은 거고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네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 지금은 우리 혜태 발 다 나았나요? 네, 걱정이 되네요. 네, 갔다 와서 네. 2주 정도 격리 치료를 했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다 나은 상태로 네. 왔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예. 아니, 어쩐지 스튜디오를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거 그러게요. 보니까 다 예. 나은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근데 어떻게 방송 들긴 시작하자마자 했습니다. 이렇게 얌전해지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방송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게요. 혜태가. 사실 저는 이제 인명구조견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던 게 진짜 그야말로 맨발로 현장을 예, 누비는 예. 거잖아요. 아우, 저러다가 다치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에 신발을 좀 신기면 아니, 그런 좀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네, 정말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신발을 신으면 좀 덜 다치지 않을까 저는 싶었는데 이게 신발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출동 품목에 있는 보호 신발 같은 걸 다 가지고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신기지 않은 이유는 음. 구조견이 붕괴된 건물에서 활동을 할 때 특유의 이제 발바닥이 예민한 감각을 이용해서 아. 디디는데 예. 신발을 신기게 되면 그 감각이 무뎌져서 아. 추락 등 더 큰 부상이 그렇군요. 예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저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혜태는 얼마나 이 구조 활동을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얼마나 투입이 되는 건가요? 이런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한 번 수색할 때 한 10분 내외. 아, 네. 어. 그래서 하루에 한 5에서 6 수색. 네. 총 한 1시간 정도 수색을 하고요. 산에서 수색하는 경우에는 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2시간씩 네. 그렇게 총 4시간 정도. 그래도 초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래는 못 하는군요. 네. 예. 뒤로 갈수록 이제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지치기도 하고 네, 짧게 예, 수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인명구조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국에서 이 인명구조 훈련센터가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인 대구입니다. 혜태도 대구 센터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인명구조견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양성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인명구조견이 되기 전에 훈련견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저희 119 구조견 교육 때 전문 훈련사분들이 2년간 양성 교육을 통해서 최종 테스트에서 통과한 구조견들이 이제 전국 핸들러 애들에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핸들러와 인명구조견 뭐 그야말로 영혼의 단짝일 수밖에 없는데 소방장님과 혜태는 어떻게 또 이렇게 짝이 이루어진 건가요? 뭐 주위에서 보면 혜태랑 저랑 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근무평이나 산에서 단독으로 임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체력 같은 부분을 보고 예. 그렇게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평소에 훈련 과정 저희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긴 한데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여기가 대구에 위치한 곳인가요? 네네. 네. 이제 우리 혜태가 강아지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네. 친구 나왔다 이런. 네. 혜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훈련 과정인 네. 거죠. 네. 예. 이 친구가 혜태 아닌가요? 혜태는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어떤 지금 과정을 훈련 중인 거예요? 지금 방향 전환 훈련을 하는 거고요. 핸들러의 수신호와 구령에 의해서 구조견이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아니, 합니다. 눈이 저렇게 오는데도 훈련을 하네요. 네. 미끄러울 텐데. 야, 진짜 확실히 훈련을 지시하는 분의 지시에 맞춰서 딱딱딱딱 진행을 하네요. 네. 아니 혜태뿐만이 아니고 구조견들이 정말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재난 현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네네. 붕괴지 훈련장입니다. 이 친구가 그 소백이죠? 네. 네.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그런 거에 개들이 지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사람을 좀 찾아내는 수색 훈련인 네. 거고요. 붕괴 건물 사이에서 사람을 찾는 이제 뭔가 찾았다는 어머, 신호를 어머. 보내는군요. 저기 이런 훈련을 꾸준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거예요. 참사 현장에 바로 말도 투입이 되는 돼서도 난장판에서. 일가족을 또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네. 저렇게 발견을 하고 또 꼬리를 흔들면서 아. 자기가 또 찾았다고. 네. 야, 대견합니다. 혜태도 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번에 대지진 현장에 투입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송민영 소방장님과 혜태가 이 파트너로 서로 활동을 한 지가 이제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네. 사실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하기까지 쭉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보다 보면 더 많이 보겠어요. 맞아요. 가족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예. 더 많을 것 같은데 함께 쌓인 좀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1년 4개월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혜태랑 같이 훈련도 하고 또 출동도 가면서 조금 이렇게 좋은 기억도 있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혜태가 수색하다가 계곡물에 빠졌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를 쳐다보면서 좀 구해달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에 들어가서 혜태를 구해준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제가 산에서 수색하다가 제가 밑으로 굴러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서 안 일하고 있었는데 혜태가 옆에 와가지고 짖고 안기고 막 그런 모습이 좀 아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근데 수영 잘 하는데도 그렇게 구해달라고 그러나요? 수영은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데 쳐다보는 표정이 좀 아. 구해줘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나 안 예. 구하고 뭐 해?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좀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혜태와 이제 꼭 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국 구조견 핸들러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 있지만 더 많은 생존자들을 찾는 게 하고 싶은 점이고요. 예.
또 혜태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고 또 지금처럼 활발하게 끝까지 가는 게 제가 혜태하게 바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혜태도 그렇고 소방장님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명구조견 한 마리가 이런 재난 현장에서 뭐 30명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고 합니다. 인명구조견이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정말 많은 생명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인명구조견 훈련센터도 더 많은 혜태 같은 친구들을 양성해 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미경 소방장님과 우리 혜태 구조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